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코로나 폐렴 환자들 있죠? 이분들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을 텐데, 이 중환자실에서 생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1년간 추적 관찰한 논문입니다. 바이러스성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 급성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라고 하죠. ARDS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도 이 ARDS의 원인이 됩니다. 폐가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가 손상을 입고 다기관 기능 장애를 입고, 다기관은 뭐 심장이라든지 홍파시라든지 간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장기,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심리적으로 합병증의 위험도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이 연구 논문은요, 코로나 폐렴으로 치료받고 생존한 환자는 어떻느냐, 신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합병증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게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특히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환자는 어땠을까, 이러한 회복 프로파일이 정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회복 프로파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 라고 시작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부장송 대학병원에서 연구가 진행됐고, 부장송 대학병원은 부르고뉴에 있다고 해요. 와인으로 유명한 부르고뉴에 위치한 부장송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1년간 진행을 했어요. 3개월, 6개월, 12개월 간격을 두고 환자들을 관찰 연구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뭘 조사를 했느냐, 중증 폐렴에서 생존한 중환자실에서 나온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호흡, 운동,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 방법은 당연히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연구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개월, 6개월, 12개월 간격을 두고 전향적 연구를 했다. 전향적 연구, 후향적 연구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전향적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연구 기간을 두고 하는 연구예요. 환자가 퇴원을 한 다음에 다큐멘터리처럼, 그의 우리는 다큐멘터리처럼 진행을 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관찰, 6개월 후에 관찰, 12개월 후에 관찰하는 거고요. 과거 기록만 보고, 차트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를 우리가 후향적 연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탐정들이나 형사들이 수사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겠죠. 후향적 연구. 그리고 환자들은 퇴원 환자 전원에게 매일 2회 이상 이런 표적 운동 재활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뭘 조사를 했느냐? 당연히 이제 신체 검사를 했겠고요. 폐기능 검사 중에서도 이제 혈액가스를 분석을 해서 탄소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라고 해서 DLCO 검사라고 하거든요. DLCO.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확산이 잘 되는지 여부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이거는 논문에서는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에 일관되게 호흡기, 내뱉는 숨을 가지고 일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폐기능 검사를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흉부 단층 촬영도 3, 6, 12 검사를 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이 맹검 판독을 했다고 하는데요. 맹검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일절 제공되지가 않는 거예요. 몇 살인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사는지, 과거력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정보들을 전혀 주지 않고 영상만 보고 영상만 보고 판독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맹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 6분 보행 검사를 해서 6분 동안 걷기를 해서 얼마나 긴 거리를 걷게 되는지 이런 걸 평가를 또 했다고 하고요. 야간 가정호흡 검사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 검사, 코로나에 걸리고 난 다음에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보고된 게 있어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36가지 항목을 설문조사를 하고 우울증 증상도 같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호흡 기능에 대한 변화잖아요. 호흡 폐기능이 얼마나 잘 되는지, 호흡 기능이 이전과 유사한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1차 평가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죠. DLCO 검사가 되겠고요. 여기 풀네임 제가 적어놨어요. 카본 모노크사이드 디퓨전 in the lung. 폐에서 카본 모노크사이드가 얼마나 디퓨전, 확산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어렵게 풀어놨지만 폐기능 검사를 1차적인 통계 분석의 최대 관심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환자 인롤 하는 건데요. 환자가 이제 포함된 환자 수예요. 처음에 149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2개월 차에는 73명이 포함이 됐고요. 이거 쭉 보시면은 28명이 죽어서 제외되고 5명이 코로나가 아니어서 제외되고 뭐 ARDS가 아니어서 제외되고 의식 이상이 있어서 제외되고 처음에는 149명이 진행됐다가 59명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90명이 포함이 됐는데 여기서 또 3명이 나 추적 관찰 안 할래 연구를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거부를 한 거고 한 명이 안 나타나고 한 명이 또 약속 시간 어기고 해서 또 몇 명이야. 여기서 또 5명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5명이 제외된 시점에서 3개월째 85명이 검사가 되고요. 뭐 이런저런 뭐 또 한 명이 죽고 뭐 또 거부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6개월째는 80명, 12개월째는 73명, 85명, 80명, 73명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된 겁니다. 호스피탈 스테이, 병원 재실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랭스 오브 호스피탈라이제이션, 입원 기간을 보면은 45일 되겠고 20일부터 62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된 사람부터 2달 가까이 머문 사람들 평균 내봤더니 45일 정도가 제시를 했다고 그러고요.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보는데요. 콜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건 스테로이드 요법이죠. 36명 대상으로 했고 렘데시비르,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이렇게 비르비르 들어가는 거는 그 항바이러스제가 되잖아요. 5명, 9명, 10명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한참 초창기에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아지스로마이신, 마크로라이드는 폐렴일 때 쓰는 항생제 종류가 되겠어요. 45명, 55명 대상으로 이렇게 치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궁금했던 게 환자가 퇴원한 다음에 리해빌리테이션 이거는 재활치료를 했느냐, 재활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조사를 했는데 어드미션 인 리해빌리테이션 유닛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재활병원 입원을 하는 거예요. 퇴원을 한 다음에 중환자실에 나와서 퇴원을 한 다음에 재활병원 입원을 한 확률이 67%, 57명이 그렇게 재활병원을 입원했고요. 좋지가 않았던 거죠. 연세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재활병원을 재활을 하긴 하지만 홈으로 집으로 돌아간 환자가 11명, 12.9%, 11명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재활 없이 재활병원 들렸다가 이제 안 가고 바로 집으로 간 환자들이 17명이 됐다고 합니다. 결과 쭉 보시면요. 85명의 환자 중에 78.8%가 남자였다. 성비가 왜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는데 남자분들이 코로나에 조금 더 걸린 군으로 여기 연구에 포함이 됐고요. 3개월째 앞서 봤듯이 85명 들어왔고 80명, 73명, 6개월째 80명, 12개월째 73명 연구에 들어왔고요.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에 정상으로 보인 환자 보면요. 3개월째는 49명, 49명의 환자, 6개월째는 66명인데 비율을 보셔야 돼요. 더 많지만 비율적으로는 12개월보다는 낮은 겁니다. 어쨌든 3개월보다는 높아졌고 12개월째는 63명, 비율적으로 조금씩 어떻게 돼요? 올라오고 있죠? 확산능 검사가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1%의 환자가 10명 중에 1명 정도의 환자가 지속적인 DLCO 저하를 보였다. 폐기능 저하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됐다.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분 보행 검사 했다고 했잖아요. 6분 동안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봤을 때 3개월째는 50명의 환자가 연령 조정 예측급보다 낮은 보행 거리를 보였는데 12개월째는 18명으로 많이 좀 개선이 됐네요. 그래도.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63%의 환자가 3개월째는 예측값보다 낮은 보행거리를 보였는데 12개월째는 27%의 환자가 낮은 보행거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맥산소 포화도 검사를 같이 진행을 했을 때 88% 미만으로 떨어지는 환자가 3개월째는 11.4%, 10명 중에 1명 정도는 88%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12개월째는 6.1% 정도 떨어졌으니까 산소 포화도 수치도 1년 정도 지나면 좀 개선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 조사 검사를 했는데 68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62명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 관찰이 돼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수면 무호흡 증상을 보였다. 경증이냐 이런 거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냥 관찰이 됐다 정도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흉부 CT 검사, CT가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3개월째는 85명 대상으로 했을 때 77명이 비정상으로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12개월째 봤을 때 비율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CT상 패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일 처음에 보였던 간유리 혼탁화가 3개월째 73%에서 53%로 줄어요. 그라운드 글라스 오파시피케이션, 발음도 어려운데, 우리 보통 이제 지지오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지지오 패턴, 이제 간유리처럼 보이는, 패턴인데, 이 패턴이 53% 줄고, 대신에, 레티큘레이션 패턴, 망상화가 되는 패턴이 86%, 10%였다가 86%로 확 증가를 하고, 기관지 확장증이 69%에서 72%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오 패턴은 줄어들고 레티큘레이션이라든지 그 기관지 확장증이 조금 더 상승하는 걸로 관찰이 된 것이죠. 이거는 36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평가했다고 했는데 이 조금 더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3, 파란색이 6, 검은색이 12개월, 3, 6, 12개월 보여지는데요. 점점 어때요? 롤 피지컬 신체적인 역할이 3개월째 진짜 안 좋았다가 6개월 좋아졌다가 12개월이면 거의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1년은 지나야 신체적인 롤 피지컬 신체적인 역할이 회복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편데 간단히 보면 이거는 DLCO 폐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라고 했잖아요. DLCO랑 그리고 이거는 6분간 걷기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는지 그 기능 평가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QOL 36가지 항목 설문조사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봤을 때 뭐 어렵게 볼 거 없어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것도 3개월, 6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평가를 했을 때 그냥 추세만 보시면 다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호흡 기능이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삶의 질은 12개월 관찰 결과 호전적으로 보인다. 호전이 된다. 하지만 흉부 CT상 흔적을 남기고 11% 환자에게서 지속적으로 일산화탄소 확산능 저하가 DLC라고 했죠. DLCO 확산능 저하가 관찰이 됐다라는 게 이 연구 논문의 결과가 되겠습니다.